먼저 마감 상황부터 좀 보자면 그냥 보합권 혼조세였습니다. 거의 뭐 제자리 뛰기였어요. 다우존스는 0.01% 올랐습니다. 0.1도 아니라 0.01%, 이것도 또 올랐다고 10거래일 연속 상승 랠리로 기록은 됐습니다. 그래서 2017년 8월 이후 이제 최장 랠리라는 뭐 기록을 또 쓰게 됐고요. S&P 500은 0.03 상승을 했습니다. 나스닥 지수는 반면에 나홀로 0.22% 내렸어요. 주간 기준으로 보면은 이게 조금 더 명확하게 나오는데요. 다우와 S&P는 각각 2.1, 0.7% 오른 반면에 나스닥 지수는 0.6% 내렸습니다. 그동안 진짜 가장 셌던 게 나스닥 지수인데 지난주에는 왜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 하락을 했을까? 그 이유 저희가 좀 찾아가 보자면 이번 주, 그러니까 미국 기준으로 해서 월요일장이 열리기 전에 나스닥 100 지수가 재조정이 좀 됩니다. 가중치 재조정. 그러니까 종목을 뭐 갈아 끼우는 건 아니라 이 나스닥 100 지수 안에서 종목별로 비중이 4.5% 이상인 기업들, 요것들을 총 이렇게 모아봤을 때 이들의 비중이 48%, 전체 나스닥 100에서 48%의 비중을 넘어서면 이걸 이제 특별 재조정을 할 수 있는데, 현재 그런 7개 종목이 비중 4.5를 넘어서고 있고, 이들을 총 모아보니까 비중이 약 50%를 넘어서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그 기업들의 비중을 좀 낮추고, 다른 조금 더 작은 기업들이겠죠. 그러니까 빅테크 7개 기업보다 이들의 비중을 좀 높이는 뭐 그런 작업이 월요일 개장 전에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.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유추 가능한 건 그러면 뭐 애플,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큰 기업들, 시가총액 큰 기업들의 비중은 조금 낮아지겠네?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수에 있어서는 약간 부담을 느낄 수가 있죠. 거기에다가 이번 주에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, 2분기 실적이 줄줄이 발표가 될 예정이고 FOMC 회의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일단 전반적인 지수 자체는 조금 쉬어가자, 확인하고 가자 심리가 있었고, 그중에 특히 나스닥 지수는 뭔가 기술주의 큰 변화들이 예고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 더 투자 심리가 위축되었던 그런 성향들이 좀 있었다,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지난주에 실적 시즌이 본격화가 됐고, 그게 이제 이번 주에는 완전 그냥 거의 피크 주간, 이번 주와 다음 주가 거의 피크 주간이 될 텐데요. 이번 주에 빅테크사들의 실적이 줄줄이 발표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는 실적에 대해서도 조금 더 예민해질 수 있는 한 주간입니다. 근데 첫 주의 그 성과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요. 2분기 실적 시즌, 우리 그래도 괜찮다, 뭐 서프라이즈다라는 걸 많이 체감을 했는데 과거 평균보다 좀 못한 결과라는 게 좀 통계적으로 나왔습니다. 그 내용을 보니까 2분기 실적 시즌 첫 주 결과인데요. S&P 500 기업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. 지난주에 아마 한 90개 기업 정도, 약 90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, 이 중에 75%의 기업, 그러니까 100개가 실적을 발표했다면 75개 기업들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한 거죠. 시장의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발표를 한 겁니다. 여기까지 보면 괜찮네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, 3년 평균이 이 서프라이즈 비중이 80%였고 이거 조금 더 넓혀서 5년 평균으로 보더라도 77%였으니까 첫 주 결과 그동안의 평균보다는 별로네? 라는 결과가 좀 나온 겁니다. 다만 우리가 이번 2분기 실적은 2020년 2분기 이후 최악의 실적 시즌이 있다라는 게 계속 경고가 됐고 예고가 됐어요. 그래서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다라는 해석도 좀 가능합니다. 그리고 일단 서프라이즈 비율도 3년 평균, 5년 평균에 미달을 했고, 게다가 그 서프라이즈를 했을 때 어느 정도 그러면은 상회를 했느냐, 예상치를 어느 정도 비율로 상회했느냐, 고 실질 이익 대비 추정치, 요걸 또 보더라도 약 6.4%를 상회한 것으로 나왔어요. 그쵸?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? 네네. 근데 5년 평균은 이게 8.4%였습니다. 서프라이즈 그 비율이요.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100을 예상했는데 예전에는 서프라이즈 그 평균이 한 108.4로 나왔다면 이번에는 106.4로 이익이 나온 거인 거죠. 그러니까 요 부분도 사실은 평균치에 좀 미달을 한 겁니다. 뭐 이렇다 보니까 요거를 종합해서 다시 한번 2분기 실적 전망치를 다시 내놓다 보니까 당초 우리가 2분기 실적 시작할 때에는
전년 대비 EPS가 약 7에서 8% 감소할 거야. 근데 이게 사실은 정확히는 7.2% 감소 정도로 예상이 됐었는데 이거를 첫 주 실적 발표한 걸 토대로 해서 이제 다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전년 대비 9% 정도 감소할 것 같아라고 하면서 눈높이가 조금 더 이제 낮아진 뭐 이런 평균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건 역시 뭐 2022년 2분기에는 마이너스 31.6였기 때문에 이보다는 양호하지만 요때 이후에 이제 최악의 실적 시즌이 될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. 근데 이제 이에 대해서 바클레이즈의 엠마뉴엘 카우 요 애널리스트는 실적 시즌의 초반 결과는 뭐 평균치는 좀 미달하더라도 증시가 그래도 앞으로 더 상승하기에는 그래도 괜찮은 요건들이다. 이 정도면 양호하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결국 이제 이번 주에 주요 빅테크사들의 실적 발표가 줄줄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번 주 실적 결과가 이 어닝 시즌의 어떤 분위기를 오히려 더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고 더 중요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. 그래서 그냥 뭐 평균보다 못해 막 이러면 진짜 망했나 보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뭐 이 정도면 견고하다라는 평가들이 또 무사하다라는 거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의 주요 이슈들 좀 점검을 해볼게요.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장에 있어서 주요 이슈들 월가에서 되게 주목했던 그 이슈들 좀 정리를 해드릴 텐데 앞서 이제 제가 지수 보면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24일 월요일장 개장부터는 나스닥 100 지수가 이제 리밸런스 된 게 적용이 됩니다. 그래서 앞서서 이제 그 전체 나스닥 100에서 비중 4.5 이상인 그 기업들 이제 매그니피센트라고 해서 이게 한 7개 종목이 되는데요. 이들은 아무래도 비중을 줄이기 때문에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을 수 있고 얘네 줄이는 대신에 비중 높이는 애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브로드컴이라고 많이 나옵니다. 현재 비중이 약 2.4% 정도 되는데 얘가 한 3%까지 비중이 넓어질 거라고 해요. 그렇게 되면 요 나스닥 100 지수를 벤치마킹하는 ETF라던가 펀드에서 브로드컴에 대한 주식을 많이 사게 되겠죠. 그렇죠? 그러면서 이제 요 빅테크, 매그니피센트 요 7개 종목에 대한 비중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 흐름을 잠깐 좀 보시자면 요 왼쪽 거 보시면 되는데요. 이게 뭐 정확한 건 아니라 아마 월가에서 이제 추정하는 내용들인데 뭐 애플이 현재 나스닥 100 지수 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%인데 요걸 한 11.5로 줄일 수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12.8에서 9.8로 요 비중이 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. 그죠? 어차피 시가총액 2위 기업인데 이 비중이 너무 이제 넓어지니까 이걸 좀 확 낮춰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 좀 된 것 같습니다.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는 얘기이기도 해요, 이거는. 그리고 아마존도 6.9에서 5.3으로, 엔비디아가 7.3에서 4.3으로. 그러니까 그동안 단기적으로 급등한 기업들의 비중이 많이 좀 줄어드는 게 확인이 돼요. 그리고 메타 플랫폼도 4.4에서 3.7, 테슬라가 4.5에서 3.4, 그리고 알파벳 요 티커가 GOGL로 쓰는 거 하나, GOG로 쓰이는 거 하나가 있는데 얘네는 각각 3.8에서 2.85로 그러니까 알파벳도 꽤 많이 비중이 줄어들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다만 이렇게 비중 조절이 되면 지금 앞서 봤던 우리 그 종목들 주가 폭락하는 거 아니야? 그럴 수는 없는 게 이게 이 나스닥 100 지수 리밸런싱 한다라는 걸 한 2주 전부터 계속 예고를 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미 뭐 조절이 들어간 부분도 없잖아 있을 것이고 그죠? 그러니까 이게 서서히 2주간에 걸쳐서 반영이 됐던 거고 최근에 나스닥 지수 약간 조금 위축됐던 게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됐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만약에 S&P 500의 지수 리밸런싱을 이런 것처럼 한다라고 하면 정말로 주가의 변동이 되게 커질 수가 있는데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라던가 펀드가 아무래도 좀 제한적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인비스코, QQQ 트러스트, 우리 막 QQQ 요 티커 쓰는 거 많이들 쓰시잖아요.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나스닥 100 지수를 벤치마킹하는 ETF인데 요 정도 가장 큰 규모의 ETF가 요거기 때문에 그래도 좀 제한적일 것이다. 라는 분석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이 브로드컴이라던가 이런 오히려 수혜주에 주목할 필요는 있는데 봤더니 브로드컴 주가도 많이 좀 올랐더라고요.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반영된 부분도 있을 텐데 그래도 완벽하게 이게 나오고 조정이 되면 이번 주에는 약간 이 나스닥 100 지수 리밸런싱에 대한 영향이 일정 부분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우리 알고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두 번째 이슈는요.
바이든노믹스에 대해서 사실 뭐 잘하고 있다. 한쪽에서는 오히려 좀 경제 더 힘들게 하고 있다. 뭐 의견이 분분하죠. 아무래도 좀 정책적인 이슈이다 보니까. 근데 월가의 우리 모건 스탠리는 바이든노믹스 성과 좋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몇 안 되는 이제 월가 중에 하나일 텐데, 일단 바이든노믹스 한다면 일단 인프라 투자 계속해서 확대하게 했고, 또 인플레 감축법 등을 통해서 제조 시설들이 미국으로 오게끔 많이 했죠. 미국에서 생산을 해야지 인센티브를 지불을 하고 하면서, 그래서 뭐 그런 영향들, 제조업을 미국으로 끌어들이면 일자리가 늘어나잖아요.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모건 스탠리는 이 바이든노믹스로 인해서 미국의 경제 성장 전망이 높아지고 있다. 그래서 우리가 당초 상반기 GDP 성장률 전망치 0.5 예상을 했는데, 바이든노믹스 결과를 봤더니 한 1.9까지도 가능할 것이다. 거의 뭐 4배 가까이 상향 조정을 했죠. 다만 바이든노믹스는 무슨 이렇게 좀 안 좋게 이야기하는 쪽에서는 뭐 오히려 자꾸 미국으로 끌어들이려고 하고, 뭐 중국 자꾸 이렇게 통제하고 이러면서 좀 싼 수입 물품을 들여와야지 인플레가 완화가 되는데, 이 중국의 수입을 어느 정도 자꾸 제한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더 인플레를 자극하고 있는 게 아니야? 뭐 이런 반론도 있기는 합니다만, 일단 모건 스탠리에서는 바이든노믹스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, 뭐 이렇게 평가를 했다라는 거 하나가 있고요. 또 하나는 달러 약세에 대한 부분입니다. 제가 오늘 관련해서 이것도 하나 좀 영상으로 하나 제작을 할까 계속 주말에 좀 생각을 했던 이슈이기도 한데, 요 BMO에서 달러 약세가 추가적인 미국 증시 랠리를 지원할 것이다. 특히 달러가 약세가 된다는 것은 대형주, AI 등 기술주의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. 일단 이제 이 오른쪽 차트가 달러 인덱스 차트인데, 작년 9월, 10월에 거의 이게 113을 찍었었잖아요. 그래서 그 고점 대비 현재 거의 한 13% 정도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. 올 들어서만도 거의 한 뭐 2, 3% 정도 달러 인덱스가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, 그만큼 이제 달러가 완전 초강세에서 점점 이제 좀 약세로 돌아서고 있다라는 건데요. 앞서 이제 이 BMO에서는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, 달러 약세가 미국에 있어서 다국적 기업들에게는 매우 유리하게 되죠.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 수출 채산성이 강화된다고 하죠. 오히려 달러가 약세가 되면 가격 경쟁력이 생기게 되니까요.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국적 기업, 수출하는 기업은 대형주들이 많고, 특히 요 기술주, AI 요 기술주들, 이런 기술주들이 아무래도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달러 약세가 되면 이들이 더욱더 해외 매출이 늘어날 수 있고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고, 그러면 결국 이게 증시에 있어서도 가장 호재가 될 수 있다라는 분석입니다.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달러 약세가 돌아선다면 우리 증시 더 오른다, 이런 분석이 나왔다라는 거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는 요 달러 흐름과 함께 또 시장을 이제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그죠? 자, 이제 이번 주에는 사실은 변동성에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돼요. 그래서 안전띠 꽉 매야 되는데 이슈가 너무 많습니다. 먼저 좀 보시면 주요 그냥 경제 지표들은 그냥 쭉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뭐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도 나오고, S&P 글로벌이 얘기하는 서비스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. 사실은 S&P 글로벌보다는 ISM 요 제조업 서비스업 지수에 더 예민하니까 하더라도 뭐 요즘 보시면 될 것 같고, 중요한 건 이제 26일이죠. FOMC 금리 결정 25, 26일 이틀간 이어지고 26일 날 이제 금리 결정이 나옵니다. 그래서 요거가 가장 큰 이슈예요. 일단 7월에 25bp 금리 인상, 요거는 그냥 기정사실합니다. 근데 이제 앞으로 이게 그냥 거의 끝이라는 신호를 줄 것이냐, 아니면 요거를 끝을 내는데 시장에서 또 기대감 너무 커질까봐 이 매파, 엄청난 강력한 매파 발언으로 요거를 조금 중립으로 만들 것이냐, 이제 요게 어떻게 나올 것이냐가 이제 관건이죠. 그에 따라서 이제 시장에 좀 변동성이 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국면인데, 그래서 26일 날 FOMC 회의가 있고요. 그 다음 28일 날 우리가 아마 6월 뭐 CPI, PPI 모두 다 완화됐기 때문에 이 개인 소비지수 물가지수도 조금 더 낮게 나올 거라는 예상은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요 개인 소비지수 물가가
그 연준에서 주목하는 물가 지표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, 그날 미시간대가 또 집계하는 소비자 기대 지수, 기대 인플레도 나오니까 이번 주에는 가장 중요한 건 FOMC 회의가 있다라는 거. 실적도 어마어마합니다. 월요일에는 뭐 도미노 피자 월풀, 소비 경기에 대해서 알 수 있는, 도미노 피자는 뭐 우리 아는 그 피자 맞고요. 월풀은 뭐 우리 LG전자, 뭐 삼성전자처럼 이런 가전 회사입니다. 그리고 25일 날 이제 이때부터 줄줄이 빅테크사들이 시작을 합니다. 마이크로소프트, 알파벳 있고요. 뭐 비자, 다나하, 버라이즌, 여기 오타가 있었네요. 뭐 3M, GM 있고요. 26일 날 메타, 코카콜라, 보잉, AT&T. 그러니까 이번 주에 통신사들 실적도 다 나오니까 지금 그 독성납 케이블 관련해서도 계속 예민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통신사들도 봐야 되겠죠. 그럼 램리서치, 치폴레, 이베이가 있고, 목요일 날 아마존, 마스터카드, 에브비, 맥도날드, 티모바일, 인텔, 포드가 있습니다. 금요일은 이제 에너지주들이 좀 많이 몰려 있는데요. 엑스모빌, 뭐 P&G, 쉐브론, 아스트라제네카 이들이 있으니까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기업들 있다면 그 실적 일정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 주에도 저희 FOMC 실적 다 잘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.